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총기 난사 참사를 계기로 10대들이 총기 대신 우리들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총기 난사가 벌어졌던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교실에 한인 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 등이 포함된 이민개혁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드리머 80만 명의 운명이 또다시 앞날을 모르게 됐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팍 시장에 도전하는 크리스 정 시의원이 펠팍 민주당 위원회의 공식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 시형 아파트의 만성적인 난방 시스템 문제 해결을 위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총기 난사 참사를 계기로 10대들이 총기 대신 우리들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정치권을 향해 총기 판매 규제를 촉구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17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 이후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10대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10대 학생들까지 총기 규제의 목소리를 높이자 그동안 이번 사건의 원인을 퇴학당한 10대의 정신줄한 탓으로 돌렸던 트럼프 대통령도 총기 구입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참극이 발생한 더글라스 고교의 학생들은 유가족들과 합세하여 길거리에서 그리고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미 총기협회인 NRA와 정치권에 총기 참사 발생 책임을 물으며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백악관 앞에서는 총을 맞아 숨진 17명을 대신해서 17명의 학생들이 바닥에 드러누워 약 3분간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많은 10대들이 각종 캠페인과 거리 행진을 통해 총기 규제 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 고교 재학생 알렉스 윈드는 친구들과 함께 Never Again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윈드는 캠페인에서 19살이 되면 술은 살 수 없지만 살상무기인 자동소총을 살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오는 3월 24일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펠햄에 거주하는 고교생인 바이올릿 베레커는 누구라도 다음번 총기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며 미투 넥스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 발생 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FBI가 쓸데없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바람에 총격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사전 신호들은 놓쳤다며 이번 사건을 러시아 스캔들을 희석시키려는 데 이용하려 해 학생들과 유가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0대까지 거리로 나서자 차기 대선 시 표를 의식한 듯 총기 구입자의 백그라운드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백악관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얼마 전 총기 난사가 벌어졌던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교실에 한인 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야구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률 씨는 지난 17일 사건이 벌어진 플로리다의 고등학교에 큰아이가 다니고 있고 총격이 처음으로 벌어진 교실은 아이가 수업을 받고 있던 곳이라며 사건 발생 1분 전에 아이가 화장실에 가서 총격의 희생양은 되지 않았지만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사건이 내 아이가 수업을 받던 교실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너무나 끔찍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이 사실을 야구 관련 웹사이트 MLB 파크에 올렸습니다. 이 씨의 가족은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고 이 씨는 야구 비시즌을 맞아 플로리다의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총격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총성과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학부모들을 비롯 한인들 사이에서도 총기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으며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동참하는 한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 등이 포함된 이민 개혁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드리머 80만 명의 운명이 또다시 앞날을 모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우려했던 3월 5일이 아닌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다카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다카 폐지 계획을 밝히면서 오는 3월 5일까지 6개월 유예 기간을 둔 후 이날부터 다카 신규는 물론 갱신 신청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에 이어 지난 13일에는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카 시행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폐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은 공식 성명을 내고 법원 명령에 따라 기한이 만료되는 다카 수혜자들은 갱신 신청을 당분간 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현재 다카 신규 신청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하되 통상적으로 회기가 끝나는 6월 중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9월까지 판결을 늦출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민개혁법 가결 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기념하는 2018 설 퍼레이드 우리설 대잔치가 퀸즈 플러싱 한복판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퍼레이드는 한인들은 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중국계 주민을 비롯한 타인종 커뮤니티에는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올해로 27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날 퍼레이드는 뉴욕시경 기마대 행진을 시작으로 중국계 단체에 뒤이어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뉴욕 가정상담소, 퀸즈 YWCA 등 퀸즈 한인사회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40여 한인단체들이 참가해 2018년 무술년의 시작을 알리며 새해 건강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또한 이날 그레이스 맥 연방하원과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 주상원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아시안 커뮤니티의 위상을 입증했으며 박효성 뉴욕 총영사 등이 그랜드 마샬단에 참여해 지역의 화합을 다졌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팍 시장에 도전하는 크리스 정 시의원이 펠팍 민주당위원회의 공식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펠팍 민주당위원회는 오는 6월 펠팍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중 지지 후보를 정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정 의원이 당초 예상을 깨고 공식 지지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71명이 참가한 가운데 모두 40표를 획득해 로툰도 시장을 넘어섰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펠팍 민주당위원회의 공식 지지 후보로 선출됨으로써 선거 후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펠팍 민주당위원회가 지원하는 후원금은 공정선거를 위해 로툰도 시장과 나눠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펠팍 정가에서는 펠팍 민주당위원회의 이번 공식 지지가 버겐카운티 민주당위원회의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정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캠페인에 임할 것이라며 한인 주민뿐 아니라 타민족 주민들과 함께 화합을 이루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38년 동안 가족과 살던 사업가가 강제 추방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 미비 이민자 관련 강제 추방 집행이 점점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30여 년간 미주리주에서 살던 이민자가 추방된 데 이어 이번에는 오하이오주에서 38년간 살았던 사업가가 쫓겨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약 3주 전에 추방 명령을 받고 고국인 요르단 암만에 도착한 57세의 사업가 아메르 오트만 씨, 그는 오하이오주 영스타운 재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큰 상을 받기도 했던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그는 2월 초 전격 체포됐으며 2주 동안 억류된 후 모국인 요르단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오트만 씨는 1980년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 현재 부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1980년 첫 결혼이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영주권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이때부터 불법 체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오트만의 첫 번째 아내가 이민국의 강압에 못 이겨 사기 결혼한 것처럼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트만 씨는 이를 근거로 가짜 결혼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2007년에 추방명령을 내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월 초에 전격 체포한 것입니다. 오트만은 아직도 강제 추방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추방행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죽고 싶었다.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볼 수 없다니 끔찍한 느낌이었다라면서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이란 여객기가 산해 충돌해 탑승자 66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18일 오전 8시경 이란 수도 테헤란을 이룩해 남서부 코길류의 보예르 아흐마디의 주도 야수주로 향하던 현지 아세만 항공 소속 여객기가 산해 충돌하면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아세만 항공사 측은 사고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60명과 승무원 6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고기는 이륙 약 50분 뒤 레이더에서 사라졌으며 목적지였던 야수주와 가까운 이스파한주 산간 지역 세미럼의 데나산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나산은 최고 해발 약 4,400m의 높은 산으로 사고기는 착륙하려고 하강하다 짙은 안개 등 악천후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산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시 주택공사 시형아파트의 만성적인 난방 시스템 문제 해결을 위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형아파트의 보일러 수리와 납페인트 제거 작업 등 보수공사가 신속히 이뤄지기 위해서입니다. 로버트 코네기 의원 등 4명의 뉴욕시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형아파트에 대한 시정부와 NYCHA 당국의 관리가 소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NYCHA가 입찰 과정을 거쳐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고 발빠르게 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해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은 시형아파트 문제에 있어 주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유일한 부분은 보일러와 지붕, 엘리베이터 등의 보수공사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 지원하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쿠오모 주지사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가 어떤 최선책을 갖고 도울 수 있는지부터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8월부터 뉴욕시 대형 식당과 슈퍼마켓들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의무화됩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오는 8월 15일부터 매장 면적이 15,000스퀘어피트 이상인 대형 식당과 매장 면적 25,000스퀘어피트 이상인 슈퍼마켓 등은 반드시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와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 시내 100곳 이상의 점포가 있는 체인 식당들도 매장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대상 업소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구역과 쓰레기통에 모든 직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통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시 250에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대상 업소들은 앞으로 음식물뿐 아니라 식물과 거름이 될 수 있는 종이 등도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업소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전문 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뉴욕시가 지정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버리면 됩니다. 위생국은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3분의 1은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이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확대 시행될 경우 연 5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제115회 북미 국제장난감 박람회가 개최돼 전 세계 1000여 개 업체가 장난감을 출품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제115회 북미 국제장난감 박람회가 뉴욕시에서 열렸습니다. 장난감 제조업체와 판매상들 그리고 신상품을 가지고 처음 나온 업체들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박람회에는 전 세계에서 1000여 업체가 장난감을 출품합니다. 이 박람회가 장난감 취급업계의 새로운 유행과 다가올 연말 대목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장난감 업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많은 소매상들도 이 박람회에서 무언가 독특하고 새로운 장난감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가 연초에 열리지만 사실상 연말 특수를 노리며 고객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장난감들을 미리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장난감 협회는 강조했습니다.
이 박람회는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사업체들에게만 오픈하고 있으며 270억 달러의 미국 시장으로서는 규모에 있어서나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미국 회사들로서는 아주 중요한 박람회가 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환입니다. 2월 2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월요일 저녁에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뺑소니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공항의 마린터미널에서 저녁 7시 20분경 발생했습니다. 항만 당국 대변인은 차에 치인 자전거 운행자가 에머스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저녁 8시경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당국은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버 택시로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는 우버이츠 운전자가 주문자를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토요일 밤 11시 30분경 애틀랜타 버캐드에서 30세의 주문자가 자신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버이츠 운전자는 흰색 폭스바겐을 몰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한 식당 파킹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6살 어린이를 포함 일가족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범인은 월요일 밤 8시 40분경 로드하우스 식당 밖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일가족에게 여러 발의 총을 발사한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무차별 사격을 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불법적으로 매춘 행각을 벌여온 한인 스파업소가 폐쇄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맨하탄 40스트릿과 7에비뉴 인근 앨리스 스파는 불법 성매매를 벌인 혐의로 폐쇄됐습니다.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한 형사를 업소에 투입하는 함정 수사를 벌인 결과 $60를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여성을 체포했으며 이후 2차례나 더 업소 여성이 같은 방식으로 체포되자 경찰은 뉴욕 주법원에 폐쇄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플러싱 소재 상록수 데이케어 센터 3호점에서 설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 명의 시니어들이 참석해 한국공연예술센터의 가야금과 소고춤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열린 바자회에서 조성된 $750의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한인테니스협회는 플러싱에서 2018년 테니스 꿈나무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창립 38주년 기념식과 회장 이취임식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협회는 테니스 꿈나무 9명에게 총 $5,000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21일 뉴욕 뉴저지 일원의 낮 최고 기온이 1869년 첫 측정 이래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청의 예보대로라면 21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72도를 기록하게 되며 뉴저지 포트리도 화씨 72도로 전망되면서 2월 평균 기온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일 하루 반짝 상승한 기온은 23일부터는 다시 뚝 떨어져 2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말인 토요일부터 다시 화씨 50도 중반으로 오르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로 불리는 김미경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에 계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 김미경입니다. 강의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마 제가 강의해서 방송에 나오기 전에 이곳에 먼저 오셨으면은 그렇죠. 네. 저를 아마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TV라든지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아, 김미경이 이런 얘기 하는구나. 그럼 어떤 내용을 강의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람 사는 네. 이야기, 제가 살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런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근데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책을 내셨잖아요. 네, 네. 엄마의 자존감 공부라는 책을 내셨는데 네. 요즘 아이 엄마들 사이에서 필수 도서라고 하는데 혹시 이곳에서도? 당연하죠. 아, 진짜요? 그럼요. 왜냐면은 오. 한국에서 이제는 알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어떻게든 다 한국 서점 가가지고 사서 보시거든요.
네. 서점 가서 그렇군요. 이번에 새로 쓴 책이 그 엄마의 자존감 공부라는 책이었는데 사실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교육이 맞다라는 확신이 안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특이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기반해서 아이를 키우거든요. 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자존감을 갖고 태어난다. 자존감이 뭐냐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이에요. 뱃속에 태어날 때 이미 엄마 뱃속을 뚫고 나오면서 그 죽음으로부터 탄생을 이뤄내는 어마어마한 일을 아이가 한 거거든요. 이미 괜찮은 상태로 인간은 태어나요. 게다가 또 모든 아이들은 뱃속에 뭘 갖고 있냐면 5가지 이상의 천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이 한 10,000가지 되잖아요. 그게 다 천재성에서 기반해요. 나 어렸을 때 진짜 제일 잘했던 게 말대답이거든요. 정말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네, 네. 근데 이거 나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 언니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가 하는 말이 뭔지 여태까지 몰라요. 우리 언니는 계속 이래요. 내 말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래 말을 해. 그러면 말을 못해요 끝까지.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말대답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갖고 태어나요. 근데 뭐냐면 이 10,000가지 이상의 천재성 중 적어도 5가지 이상을 아이들이 갖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자존감도 있지. 나 원래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거기다 5가지 이상의 천재성도 있지. 애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가만히 둬도. 그럼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라는 거는 없는 걸 채워서 낀 거 넣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교육이구나. 네. 한 인간을 기른다는 건 이게 양육이지.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넌 교수가 되는 게 좋겠어. 애라도 잘 키워야지. 이렇게 해서 그 아이 안에 있는 어떤 성장의 요인과 아무 관계없이 내 맘대로 막 집어넣는 게 교육이 아니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옳으신 저는 말씀입니다. 네. 되게 자연스러운 양육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다 그렇게 크니까 자존감이 넘치고 직업도 일찍 갖고 너무 괜찮게 크는 거예요. 아, 이게 맞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집 아이들 다 행복하게 크고 있고 네. 저 역시도 그러니까 그런 양육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시간이 많이 나요. 아. 그래서 나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난 25대 결혼했거든요. 나 한 번도 못 커보고 시집 왔잖아요. 그럼 난 안 커도 돼요? 애 낳았으니까? 커야죠. 당연히 커야지. 네. 25살 그 사춘기 지나고 한 7, 8년 어른답게 산 세월이 7, 8년도 안 돼서 내가 엄마가 된 거예요. 그랬다는 건 뭐냐면 나는 엄마 된 이후에 애랑 같이 커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안 크면 나는 영원히 못 크고 죽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 양육과 더불어 동시에 나도 클 수 있는 나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런 조합이 내 양육의 기본이에요. 아. 근데 그래서, 요즘 네. 엄마들이 그걸 되게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아, 이 뉴욕에서도 사실 네. 저도 이 책이 이렇게 나오고 난 후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 한국 서점 가서 저는 다 전화하면서 그 책이 있나 물어본 다음에 책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랬어요. 그 네. 정도로 아이 엄마들은 굉장히 선생님 책을 읽고서 위로받는데 네. 특히나 또 궁금한 게 그 책을 쓰실 때 그 네. 상황에서 한자 한자 쓰시면서 선생님이 어떤 상황이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그 세 아이가 있어요. 네. 제일 큰애가 이제 현재 29살, 둘째는 22살 남자아이예요. 네. 그리고 셋째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터울이 좀 있단 말이에요. 큰아이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미술 이런 쪽에 재능이 좀 있는 듯 했으나 네. 그렇게 요리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엄마 요리 솜씨를 닮은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너무 밥을 안 하다 보니까 지가 대신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네. 결핍이 꿈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밀어준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없는 부분을 채우다가 애가 잘 되는 경우도 있다. 네. 사람의 성장은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이렇게 자퇴를 했거든요. 자퇴를 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실 그 자퇴한 아이를 이렇게 함께 아주 그러니까 거의 지하 10층까지 들어간 애를 같이 손을 잡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가운데서 내가 진짜 엄마가 됐고 그 진짜 엄마가 된 마음을 내가 낱낱이 진심으로 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책을 쓴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진심이 와닿고 정말 한자 한자 읽으면서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네네. 힘들어하지 않는 엄마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쵸. 자녀 교육이 절대 쉽지 않아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종목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생명이 한 생명을 완성하려고 손을 대는 순간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고민하고 또 뭐 공부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한 생명을 가르치려면 나라는 생명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생명한 다른 생명한테서 일어나는 사건을 내가 해석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애가 뭐 유치원 갔다 와서 엄마 애들이 나 싫어해. 그러면 너를 왜 싫어해? 우리 아들처럼 괜찮은 애를. 이상한 엄마잖아요. 아, 근데 이해는 가죠. 그 마음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그 애한테 네. 아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나 애들이 왕따 시켜. 그러면 너도 가서 때려. 이거 무슨 조폭도 아니고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애한테 그 어떤 해석도 해줄 수가 없어요.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너 그지 될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엄마 노릇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은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엄마 나 어떻게 할까요?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현명한 대답을 하려면 엄마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가르쳐 줄 수 없죠. 네, 맞습니다. 공부라는 게 뭐냐면 깊이 묻고 대답하는 공부요. 하지 않으면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궁금한 게 그래서 그러면은 자존감을 선택하신 건가요? 왜 그렇죠. 자존감이가?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이거예요.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아이는 다 괜찮은 상태로 태어나고 괜찮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자퇴했어요. 안 괜찮은 애일까요? 아니요. 괜찮은 애기 때문에 당연히 거쳐야 될 자신의 운명의 과정 중에서 거쳐야 될 길을 격하게 겪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우리 아들을 그렇게 믿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퇴했을 때 나는 우리 아들 프랭카드 걸어줬거든요. 축 자퇴. 그리고 내가 말해줬어요. 넌 나중에 커서 되게 훌륭한 뮤지션이 되려나 보다. 그러니까 18살에 이렇게 운명적으로 힘든 마음 아픈 상처를 네가 겪고 있지. 너 봐라. 엄마가 알아봤는데 원래 뮤지션은 자퇴 정도 해야 먹어준대. 나는 우리 아들에게 끊임없이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줬거든요. 지금도 우리 아들은 자퇴에 대해서 지나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네. 물론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아들을 완전히 믿어줬고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서서히 올라와서 지금은 너무 내가 우리 아들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깊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건이 우리 아들에게 분명히 메시지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때 내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부러진 이렇게 손을 부러지라고 하고 나서 부러지라고 얘기하고 자 손가락 만약에 이게 나뭇가지라고 생각하고 부러뜨려 봐라. 부러진 나뭇가지는 반드시 다른 방향을 가르치지. 응?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다른 방향을 가르치기 위해선 부러져야 되지. 그치? 근데 너희가 자퇴한 거는 이쪽으로 방향을 튼 거잖아. 그러니까 부러졌다고 생각하지 마. 다른 인생을 살아보라는 메시지야, 자퇴는. 네. 이런 식의 해석이 자존감 교육인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너 엄마 아빠 창피해서 어떡하라 그래 세상에. 동네 창피해서 널 어떻게 다니니. 너 때문에 엄마 인생 망쳤어.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위험한 말이거든요. 아이에게 죄책감마저 주는 말. 너 네. 때문에 엄마가 너 때문에 여기 미국까지 와 있는 거거든. 아빠랑 떨어져서. 넌 아빠는 너 때문에 돈 버는 거야. 네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딴 걸 하겠다 그러면 엄마 인생 아빠 인생 뭐가 되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나보다 30살 더 어린 아이가 30살 더 먹은 어른 2명의 꿈을 담당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맞죠. 얼마나 슬퍼요. 그럼요. 네. 나보다 30살 더 먹은 두 성인 남녀의 꿈을 내가 채워주려고 그 사람들의 꿈에 그 어떤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는 매일 공부해야 돼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안 슬플 것 같아요? 힘들죠. 네. 만약에 내 안에 공부 재능이 있으면 몰라요. 공부 재능이에요. 타고나요. 네. IQ 타고나요. 저는 영어로 내년 2월에부터 강의를 시작할 거거든요. 나는 영어로 강의할 수 있어요. 난 토플 시험 죽어도 못 봐요. 싫어요. 나는 앉아서 외우는 거. 내 성향이에요. 네.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그걸 강요했다 그러면 나는 되게 슬펐을 거고 슬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가 슬픈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 그렇게 생각하면 난 쓸모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서 쓸모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머지가 다 쓸모없어지는 게 양육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사건이에요. 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내 안에 있는 걸 꺼냈으면 애가 계속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에서 쓸모가 있으면 나머지도 쓸모가 있을 거라는 엄청난 이 확장이 양육에서의 최고 장점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못하면 네네. 단점을 자꾸 찌르면서 아이를 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멀리 자녀 교육만을 위해서 만약에 미국에 오셨다면 자녀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네. 애가 조금만 내 기대에 벗어나도 엄마들은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리시겠죠. 네, 그리고 그 네. 우울증은 아이에게는 죄책감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엄마가 만약에 좀 우울하고 아이는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한국에 있는 아빠는 허망함에 시달리겠죠.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이러면은 셋 다 무너질 수 있겠죠. 맞네요. 네.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이를 믿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을수록 더 자존감에 바탕한 교육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자존감 바탕한 교육을 하기 위해 좋은 환경이잖아요, 미국이. 그것 때문에 그럼요. 오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성적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는데요. 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듣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경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20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